지금부터 우리 동네 크고 작은 소식들까지 생생하게 배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어바웃 우리 동네는 특집으로 꾸며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푸른 바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특집인 만큼 아주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양성아 리포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특별한 거 맞지? 숲이 준비됐어. 바다를 지키는 히어로 우리 숲이도 제가 한번 숲이 엄마, 숲이 새끼 3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숲이 엄마, 숲이 새끼까지 제가 함께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 바다 식목일이거든요. 먼저 축하송 불러야지. 숲이 준비됐니?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9번째 바다 식목일을 축하합니다. 딴따단따단딴. 네. 아니 바다 식목일 특집이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바다 식목일 생소한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2013년에 처음 제정이 됐는데 우리가 식목이라면 그 나무를 심는 운동으로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쵸? 네. 바다도 황폐해졌다 보니까 우리가 해조류를 좀 심어보자 이런 의미 있는 날로 제정한 게 바로 바다 식목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습니다. 바다 식목일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최초로 지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런데 아쉽게도 바다 식목일이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다 식목일이 5월 10일인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 아니 맞아요. 사실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전에 어떤 걸 한 달 미리 이제 듣잖아요. 그렇죠. 아, 저도 이제 우리 지역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여수에 살고 있는데 이 네. 바다 식목일을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아, 바다 식목일이라는 게 있구나. 그게 5월 10일이구나.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다행스러운 게 그래도 두 분이 아나운서라면서 공부는 좀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다행스럽긴 한데 근데 많이들이 모르십니다. 사실 많이 모르시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여수 아이들이 나섰다고 하는데요. 바다숲의 가치를 직접 경험한 아이들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렇다면 5월 10일은 무슨 날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5월 10일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는데 어버이날이었나?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건강한 지구를 위해 땅에 나무를 심고 울창한 숲을 만들듯 바다에도 숲을 가꾸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바다 푸르게 푸르게 5월 10일 바다 식목일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푸른 물결 넘실대는 남해바다, 고을여의 물수, 이름 속에도 바다를 담은 여수 역시 바다를 등에 업고 긴 세월을 이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닷속 세상 역시 늘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울까? 그 궁금증을 아는 여수의 친구들이 바닷속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와, 물고기 떼들 진짜 많나 봐. 할아버지 이렇게 비닐 벗겨서 우리 먹는데. 아니, 참 아이다운 시선이죠. 네, 친구들 바닷속에는 참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죠. 네, 참 여기 있는 이 물고기는 이제 줄이 두 줄로 나 있다고 해서 이름이 두동가리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그 물고기 혹시 숭어라고 이름 들어봤어요? 네, 저 물고기가 이제 숭어의 새끼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반면에 실제 바다는 요즘 많이 아파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왜 바다가 아파요? 이제 많은 해양 쓰레기가 대표적인 원인인데요. 한 해 우리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은 자그마치 17만 7천여 톤. 67%는 육지에, 나머지는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는 뭘까요? 페트병, 비닐, 빨대 등을 제치고 불명의 1위를 차지한 건 어라? 담배꽁초. 담배는 노답, 바다를 위해 노담. 여러분 노담하세요? 포동이다, 포동. 꽃게? 열어. 근데 불가사리 저기 있어. 불가사리 완전 크다. 여수의 바닷속이 궁금한 우리의 아이들. 백문이 불여확인이라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 바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쏜살같이 달려오는 바다 특공대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를 소개합니다. 이름 많이 알아? 바다 생물? 네. 뭐 알아? 뭐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 새우. 새우 또. 조개. 물고기. 미역. 갈치. 미역.
미역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쓰레기. 바닷속에 있는 걸 우리가 한번 가져와 볼 거야. 쓰레기도 있고 바다에 사는 생물도 있고 다양한 게 있어. 그래서 건져와 볼 테니까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우리. 바닷속에서 안전은 필수. 우리 아이들에게 바다의 현 주소를 확인시켜주기 위해 출격을 서두르는 여수구조대 스쿠버들. 지금 바닷속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뿌옇게 흐린 바닷속, 바다 위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녀석들의 정체는 바로 불가사리. 불가사리들이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가지고 물고기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불가사리 말고 또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게. 성게. 네, 성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나요? 뾰족뾰족. 네, 성게 밤톨처럼 생겼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거. 네. 그 성게는 그 안에 있는 돌까지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돌들도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도 일어나고. 혹시 바다 사막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구온난화로 바닷물의 온도가 오르면 성게, 군소, 고둥, 소라 등의 활동량이 늘면서 육지의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해조류의 일부를 먹어버리게 됩니다. 또 수온 상승으로 따뜻한 걸 좋아하는 석회조류가 번식을 하면 바닷속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해조류가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되면서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의 걱정스러운 시선 속에 모습을 드러내는 여수구조대 스쿠버들. 약속대로 바다 것들을 한 망씩 챙겨 나오셨군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게 될 바닷속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같은 사람. 시꺼먼 물 뭔데? 시꺼먼 물 이상해. 바다 해적이라 불리는 생물들의 각종 쓰레기까지. 이러니 바다를 숨쉬게 할 좋은 생물들의 터전이 줄어들 수밖에요. 이런 바다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게 바로 바다숲 만들기. 좋은 해조류를 심어 해양 생물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자는 날이 바로 5월 10일 세계 최초 바다 식목일입니다. 바다에서 가장 필요한 거야. 해조류가 많이 있으면 숲이 많이 있으면 여기서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 산란도 하고 여기서 먹이 활동도 하고. 그래서 바다 숲을 이루는 게 이거야, 해조류야. 뭐가 잘해? 부족해. 긴급 미션, 바다의 해적들로부터 바다를 살리는 해조류들을 구출하라. 바다숲을 조성한다는 건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갈 양질의 바다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자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녹색 에너지인 친환경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것.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바다의 미래를 물려주는 소중한 작업입니다. 약간 바다에 쓰레기 버리면 많은 해양 생물들이 죽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다에 숲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에 숲이 많아져서 바다가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바다의 숲을 만든다는 건 바다의 미래를 가꿔가는 일. 5월 10일은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소중한 바다 식목일. 꼭 기억해 주세요. 5월 10일은 바다 식목일입니다. 네,
네, 5월 10일은 바다 식목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4월 5일 식목일 나무 심는 날이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네. 5월 10일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보는 날, 그리고 그 바다의 환경 오염에 대한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구조대 분들께서 그 바닷속 한물 싹 뒤지고 한만 가득 올리셨을 때 아이들이 검은 물 이상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그 말로만 듣던 바닷속 풍경이 그대로 좀 올라오니까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육지에서의 그 나무가 자라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모습들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지만 바닷속의 모습들은 쉽게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두 눈으로 시커먼 쓰레기들을 보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 확실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바다 숲에 대한 중요성도 알았고, 그리고 바다를 아껴야 한다는 바다 식목일에 대한 의미도 알았으니까 우리 숲이랑 같이 해가지고 우리 바다숲 홍보대사로 우리 친구들을 임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숲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저희가 톡톡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무거나 톡톡 이벤트를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사연과 함께 바다숲 홍보대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 정말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벅찬 마음으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려라 톡톡. 자, 어떤 분들이 또 바다 홍보대사가 되셨는지 첫 번째 사연입니다. 보겠습니다. 5월 10일이 바다 식목일이었군요. 저희 결혼기념일인데 의미 있는 날 하나 더 추가입니다. 거제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이에게 깨끗한 바다를 선물하기 위해 바다 식목일마다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야겠어요. 예. 주위에 바다 식목일을 알리는 일부터 시작입니다 하면서 사진 속에 바다 식목일 글자까지 적어서 주셨네요. 아니, 결혼기념일이 바다 식목일이면 이분들은 평생 잊을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결혼 기념일마다 바다로 여행을 떠나시면 되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네. 아유, 축하할 일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이들이랑 바다 식목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6살 지온이가 생각하는 바다 식목일은 바닷속에 해초가 많이 자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문어가 더 크고 건강하게 자랄 거라는 거였어요. 바다를 늘 보고 지낼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여수 시민이라서 더욱 바다를 아껴줘야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딸아이가 그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문어 거대한 그림. 우리 문어 사진 있는 문어 그림을 또 보내주셨어요. 야. 그러니까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 문어도 잘 자라겠죠, 더. 건강하게 자라겠지. 그러니까요. 예. 자, 또 한 분의 사연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난 가족 여행이 되어버렸네요. 유난히 바다와 조약돌을 좋아하던 아이는 어느새 미역국이 최애 음식이 된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아이도 느낄 수 있도록 바다숲을 알고 보호해야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저 아이가 다 커나갈 때까지 바다가 더 아름답게 조성되길 진심으로 함께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역국을 오래오래 먹을 수 있으려면 이 바다의 환경도 얼마나 좋아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함께 만나봤고 참 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신데 영예의 또 대상 수상자는 저희 방송 말미에 발표할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보낼 거라. 그러니까요. 네 분 누가 될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번에는 양성아 리포터가 아주 고급진 정보들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 이제 이름하여 양고급 아니겠습니까? 고급지지 네, 않은 정보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양고급이거든요. 자, 고급진 정보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법이겠죠. 퀴즈로 알아보는 바다 숲 이야기 퀴즈로 함께 해볼 텐데요. 자신 있어요? 퀴즈는 또 제가 자신 있죠. 승부욕이 좀 활활 타오릅니다. 좋습니다. 다 맞힐게요, 제가. 믿음이 안 가네. 몸풀기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화면에서 우리가 갯노금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갯노금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갯바위에 녹음이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갯바위에 녹음이 아니 뭐 갯벌에? 아니, 뭐 갯벌처럼 된다, 녹음이 져서. 뭐 초록초록하게 된다. 녹음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자, 갯녹음에 대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갯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바닷물이 흐르는 곳을 갯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녹음이라고 하니까 이제 푸른 숲을 떠올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푸른 숲이 아니고요. 녹음은 말 그대로 녹다라는 뜻입니다. 안 좋은 거군요. 그렇죠. 갯녹음은 해조류가 사라진 안반 지역에 석회 조류가 달라붙어서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인데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해조류가 점차 사라지면서 바다가 사막처럼 변하는 바다
바다 사막화 혹은 백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위가 진짜 좀 하얀 곳들이 있어요. 원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석회가 입혀지면서 저게 사막화가 되어버린다는 건데요. 그래요. 자, 근데 문제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몸풀기 문제부터 한 결과 두 분은 다음 퀴즈 풀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되는데 어려워요 생각보다. 자, 일단 일단 내보세요. 네. OX 퀴즈로 가니까 OX. OX판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다 사막화의 대표적인 현상인 바다 갯녹음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제주도이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전화판을 들어주세요. 제주도이다. 저는 O이지 X. 않을까 싶은데요. 집에 계신 분들도 OX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제주도가 굉장히 우리 넓으니까. 지역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 제일 먼저 아까 화면처럼. 여수일 것이다. 네. 여수일 것이다. X는 남해안일 여수일 것이다. 것이다. 왠지. 우리 제주도는 다수. 아무래도 많은 아니에요? 분들이 이제 가는 곳이다 보니까 네. 제일 또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제일 넓어서 제주도인가요? 그래요? 자, 정답은 바로 O입니다. 맞췄어요. O입니다. 이영선 아나운서 맞췄는데. 1점 획득. 자, 1970년대 중반 제주도 남쪽에서 갯녹음이 처음 발견됐다고 그랬군요. 합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남해를 거쳐서 동해와 서해 바닷속까지 하얗게 죽어가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참고로 갯녹음 현상이 남해안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2007년 바로 여수 해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수 남면 소리도 덕호와 삼산면 검은도 죽천 해저에서 갯녹음 현상이 발견이 됐는데 이곳은 1995년 시프린소 침몰 사고가 발생했던 바로 그 해역이라고 하니까 더 가슴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1970년대 중반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하니까 네. 참 이게 오래되긴 했구나. 맞아요. 결국엔 한반도까지 영향을 다 미쳤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더 잘 알아가고 더 아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는 어쨌든 제가 이제 맞췄어요. 예.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분발해 문제 보도록 한번 할게요. 주시죠. 영선 씨 안 본 사이 욕심이 많아졌네요. 그래요? 자, 다음 문제 이어갑니다. 전국 연안의 갯녹음 피해 면적 축구장의 180개 면적이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180개. 굉장히 구체적인 거 보니까. 네. 저는 제가 먼저 마지막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제 레크레이션 강사로서 봤을 때는 OX 퀴즈에 숫자가 등장하면 거의 다 5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 들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180배라고 그렇죠. 하는 게. 숫자가 나오면 5일 확률이 높다라는 게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바꿀 생각 없으세요? 180개보다는 좀 적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욕심내네. 일단 저는 X로 안 바꿉니다. X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 공개해. 정답 바로 X입니다. 아니 왜 바꾸라고 하신 거예요 도대체. 180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축구장 1,800개 면적이라고요? 사실 저는 좀 더 적었으면 그쵸. 하는 마음으로 X를 들기는 했는데 1,800개라고요? 이게 퀴즈로 제가 웃으면서 하고 있지만 웃을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축구장 1,800개 면적의 연안 갯녹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정된 날이 어떤 날? 바다식목일이다. 바다식목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식목일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정한 날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깜짝 퀴즈 또 이어갑니다. 지금 1대1이에요. 1대1 현상. 자, 보기 드문 현상. 자, 바다 갯녹음은 우리나라 해안가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이건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죠. 문제 속에 뭐. 답이 있어요. 네, 이건 아까도 X.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정답은 X이다. 네. 자, 정답은 바로 X가 맞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근데 맞췄지만 사실은 기쁜 일은 또 아니에요. 기쁜 일이 이게. 전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위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화면을 먼저 만나볼 텐데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 있는 거대한 켈프 숲입니다. 바로 다시마 숲인데 울창한데요? 엄청 울창하죠. 네. 2008년에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 일단은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왼쪽에 표시된 게 이게 바로 켈프 숲인데 정말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2019년 오른쪽 사진인데 두 개 그럼 다르지 않습니까? 왼쪽이 2008년이고 네. 오른쪽이 11년 후 사진. 2019년. 노란색이 아예 없어졌는데요? 없어졌죠. 11년 사이에 다시마 숲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연구 결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엘니뇨 현상과
보라 성게가 늘어나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캘리포니아 연안에서는 켈프숲 살리기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또 지금 나오는 영상은 BBC에서 사라져가는 바다숲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바다숲의 고갈은 우리나라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함께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기억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보니까 더 좀 깊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10년 사이에 이렇게 확 바뀐 거예요. 노란색이 아예 싹 없어지고. 참 슬픈 일인데. 자, 다음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2050 탄소 중립 선언 이후 정부와 기업 중심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탄소 흡수하면은 대표적인 게 바로 육지의 숲 아니겠습니까? 네. 바다 해조류 역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문제 갑니다. 육지 숲이 흡수하는 탄소량 연간 3만 톤입니다. 그렇다면 연안 해조류와 탄소 흡수율 어느 정도일까요? 육지에 비해서? 육지에 비해서. 육지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 한 그래도 2배? 2배? 저도 그쯤으로 2배? 1.5배. 비슷할 수 있지. 네. 정답은 3배입니다. 훨씬 많네요, 생각보다. 3배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에요? 바다숲이 네. 정말 중요하네요. 네. 연안 해조류는 제곱킬로미터당 연간 8만 3천 톤의 탄소를 흡수합니다. 육지 숲에 무려 3배 가까운 효과인데 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해조류가 단풍나무보다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3배 높다는 연구가 되어 있다고 해요. 정말 그 상상 그 이상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2019년 프랑스 유명 일간지 르몽드에서 해조류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이 기사에 이제 지구를 위해 해조류를 요리하는 한국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 네, 일단은 뭐 서양인들과 달리 한국 분들은 미끌미끌한 그 식감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죠, 저희는.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포인트가 된 건데 일단 포인트는 지구를 위해서라는 표현인데 해조류의 장점 일단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탄소를 흡수한다. 그렇죠. 흡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해조류는 바다 채소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채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지하게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세계 식량 생산의 가장 큰 성장점을 보일 정도로 상당히 높은 데다가 폐기물도 정다른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야,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예. 최근에 미역이나 꼬시래기, 우뭇가사리 등이 자연에 버려도 완전히 썩는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조류 부산물을 이용해서 뭐 상당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뭐 계란판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미역이나 뭐 우뭇가사리로 친환경 종이컵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잘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네요. 참. 네.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돼야 하고 그리고 이미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아마 생활 속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함께 가져보고 네. 결국은 바다숲도 좀 더 알차게 조성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덧붙일 수가 있겠어요. 이제 바다를 지키는 그린벨트인 해조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있다 엄청 많다. 엄청 많죠. 화면에서 많이 퀴즈 풀어봤잖아요. 네. 화면에서 봤듯이 바다 쓰레기들이 결국 인간이 버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친환경 빨대 좀 이용해 보시고 그리고 텀블러 사용하시고 그리고 분리수거 잘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일상생활 안에서 환경을 지키는 실천들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고 더불어서 5월 10일 오늘 바다식목일이라서 함께 또 해드리고 있는데 바다숲의 가치를 아는 것 역시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아무거나 톡톡 이벤트에서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잘 담아주신 사연들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톡톡. 네, 감사한 사람님께서 사람들의 욕심으로 오염된 바다를 바다식목일이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바다가 살면 지구가 살아나겠죠 하면서 그럼요. 예. 직접 그려주신 그림을 또 주셨습니다. 지구 본 사진을 그림을 이제 그리신 다음에 그리고 바다와 지구를 살리는 바다식목일 5월 10일 날짜까지 딱 적어서 지구를 한 바퀴 딱 둘러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돋보기까지 쭉 해서 아주 센스가 또 있는 사진 그림이었어요. 네. 그리고 오행시를 보내주셨군요. 운 좀 띄워주세요. 바닷속 생태계가 위험하대요. 다 함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해요. 식탁 위에 맛있는 해조류, 어류들이 없어지는 건 상상하기가 싫어요. 목소리 높여 외쳐봅니다. 일단 나부터 바다숲 가꾸기 실천합시다. 와, 센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야, 요즘에는 오행시 참 힘든데 센스 있는 답변까지 또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시각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힘드셨죠? 다행히 오늘은 보통 수준을 회복했고요. 당분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맑은 하늘을 보기가 좀 어렵겠어요. 네, 내일도 하루 종일 흐리겠고요.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이후로도 계속 흐리다가 휴일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은 계속 높아져서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바다식목일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어바웃 우리 동네. 오늘 양성아 리포터의 활약이 정말 홍보대사만큼이나 진짜 엄청난데 끝이 아니라고요. 아직 안 끝났다고요. 끝나면 안 되지. 제가 이번에는 저 멀리 안도를 한번 가봤는데 안도를 갔다 와서 제가 마음이 좀 흐뭇해졌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풍요로운 뭐 바다숲을 또 보셨나 보죠? 당연한 거지. 예. 이제 우리 바다를 살기 위해서 전국 연안에서 바다숲 조성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곳 안도에서는 2017년부터 바다숲 조성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간 안도의 변화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언제나 발빠르게 달려다니는 리포터 양송아입니다. 오늘 제가 가볼 곳은요, 저기 저 바다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섬 안도로 갈까 합니다. 요즘 안도에 귀하디 귀한 해조류가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만나볼까요? 현장 취재 양송아 간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수항에서 남쪽으로 34km를 부지런히 달려가면 그림처럼 솟아있는 섬을 만나게 됩니다. 기러기를 닮아서 안도, 또 살기에 편안한 곳이라 해서 안도로 불리게 된 섬. 안도 바다가 선물하는 반짝이는 보석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네, 이제 드디어 안도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안도입니까? 네네, 안도입니다. 이야, 섬 자체가 굉장히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이야, 안도 섬에서 가장 유명한 게 있다면? 여러 가지 어종도 풍부하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해조류, 그러니까 가사리라든지 고셔리기 같은 해조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계시네. 야, 저희 왔어요. 고맙습니다. 저희 왔어요. 야, 어머나. 날씨가 오늘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닌데 왜 어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저희가 갯닦기 사업을 하러 나왔습니다. 갯닦기? 작은 배로 갈아타고 어렵사리 도착한 곳은 안도 동쪽 해변의 비밀스러운 갯바위인데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숨 고를 틈도 없이 작업을 시작하는 부지런한 어민들. 아슬아슬 미끄러운 갯바위 위에서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갯닦기 작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저 어떤 작업인지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갯닦기랑은 옛날에 전통 방식이거든요. 네. 바위를 닦아가지고 새로운 풀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이게 땅을 갈아서 무언가를 채소를 심을 때랑 비슷한 느낌일 수 있겠네요. 그러죠. 바다의 밭을 개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땀 흘리고 애쓴 만큼 되돌려받는 인생의 진리를 바닷바람 서늘한 갯바위에서 배웁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제가 포장마차에서 맛있게 먹는 홍합 아닙니까? 네, 이거는 고담치라고 이거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이 앞에 보시다시피 저는 풀들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줌으로써 어촌계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오늘 제가 떼내면 되는 거네? 그러죠. 양성아 가자. 야, 오늘 진짜 극한 체험인가요? 생각만큼 쉽지가 않네. 야, 우와, 크다. 잘하시는데요. 우와, 오, 엄청 잘하는데요. 야, 섬에 와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면 할수록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니까 힘이 절로 납니다. 다들 그냥 고생이 많으시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쪽 안도 어민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장 장기표라고 합니다. 본부장. 본부장이셨구나. 아니 여기는 뭐 어민이나 본부장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일하시네. 지금 갯녹음 현상이 심해가지고 어민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모습 좋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바다에 있는 그 해조류들이 많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남해안 특히 여수, 안도를 중심으로 해서 갯녹음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 사업인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안도 바다숲 가꾸기 프로젝트. 바닷속에 자연석과 인공어초를 투하해서 해초가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수중 갯닦기와 쓰레기 수거 작업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왔는데요.
덕분에 바닷풀이 우거진 곳은 물고기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안도의 바다가 생명력을 되찾으면서 갯바위에도 풍성한 해초가 자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가살이라고 우리가 이제 집에서 국 끓여 먹는 거고 이 밑에 검붉은색 이게 돈입니다. 세모라는 겁니다. 세모가살이. 세모가살이. 이게 거진 수출로 나가고요. 이게 진짜 저희 어민들 큰 소득입니다. 그렇구나. 이거를 잘 채취를 해야 되네. 그러죠. 이제 이 온 바다가 지금 요 세모가 길었잖아요. 푸른 바다와 초록빛 실록이 어우러진 풍경 너머 안도의 관문 본정마을로 향합니다. 바다의 풍요에 기대어 살아온 바닷가 마을 사람들에게 세모가사리는 바다가 내어준 귀한 선물. 맑은 바다에서 자란 해조류는 오독오독 터지는 식감과 갯내음 가득한 향기로 사랑받는데요.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진 어민들의 수고로움이 더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지금 뭐 한창이네. 뭐가 엄청나게 살처럼 쌓여있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세모가사리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 해풍에 말린 세모가사리는 깔끔하게 포장한 후 전국 각지로 판매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2배의 수확량을 올린 올해 마을의 수익 금액은 무려 3천만 원. 그야말로 효자 먹거리입니다. 생활이 넉넉해졌다고. 생활이 넉넉해지고 용돈도 많이 줄 수 있고. 그럼요. 애기들 손자들 오면 용돈도 주고. 그전에 저희들이 어려서는 이제 그걸 자세히 몰랐는데 저희들이 최근에는 이게 상당히 몸에도 좋고 지금에 와서야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세모가사리를 포장을 해서 상품 판매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 부가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세모가사리가 같이 쌓였으니까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맛있는 음식 한번 좀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도움도 안 되고 저 말만 하다가네. 고생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버무리면 향긋하고 달콤한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바닷가 사람들의 소울푸드인 세모가사리 된장국은 간을 싱겁게 하고 세모가사리는 한 소끔 살짝 끓여내는 게 포인트에 담겼으니 맛도 영양도 추운 데서 일하고 왔으니까 온 게 더 낫겠죠. 먹어줘. 와 이게 진짜 국물이 다른 간을 안 한 것 같은데 시원한 느낌이 좀 있네요. 보니까 상당히 식감이 살아있어요. 끓이면 좀 약간 퍼질 줄 알았는데 상당히 꼬독꼬독한 느낌이 있는 게 저희가 알기로는 혈액순환, 동맥경화 그쪽으로 제일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색감이 자체가 피를 맑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이게 비싼 풀이 돼가지고 이렇게 양을 많이 안 주죠. 부모님들이 조금씩만 주죠. 참풀가사리 이만큼 넣고 국물만 이렇게 많이 해서 엄청나게 많이 자생할 수 있는 해초섬을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진짜 앞으로의 그 안도의 발전에 대한 모습들 저희 씨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병든 바다를 회복시켜 생명을 잉태하는 너른 산실로 만드는 일. 힘들고 더디지만 바로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사명이겠죠? 지속 가능한 바다, 풍요로운 바다를 향한 희망을 여수 안도에서 배웁니다. 네, 저도 안도가 해초 숲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민분들은 소득이 늘어서 좋고 또 우리들은 건강한 해조류를 또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바다 숲을 가꾸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바다 식목일을 맞이해서 안도 바다 숲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바다가 풍성해지도록 애를 쓰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의 황학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황학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연안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을 통해서 이제 바다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조성하기 위해서 2011년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수산자원 조성관리 전문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고 동, 서, 남해, 제주에 해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숲과 바다 목장 사업 그리고 산란 서식장 조성을 비롯한 수산 종자 자원 관리, 총 허용 어획량 관리 등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네네. 자부심도 크실 것 같습니다. 예. 이 바다숲 조성 사업은 언제부터 하게 되신 건가요? 예, 바다숲 조성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전국 연안에 5만 4천 헥타르의 바다숲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네.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국 연안에 24,258 헥타르에 이르는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넓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단이 지속적인 바다숲 조성 사업 추진으로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전국 연안 안반의 갯노금이 약 19.8%가 이제 회복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사업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바다숲 조성 사업은 어촌계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촌계 소득을 조성 전과 비교했을 때 약 7.2%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고, 네. 그리고 최대 21%까지 증가한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어업인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좋은 사업인 거는 정말 잘 알겠지만 이 바다숲을 만든다는 거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말은 간단하지만 숲을 하나 만든다는 게 엄청 힘든 작업일 것 같아요. 네네, 방금 그렇습니다. 보고 온 그 안도 해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을? 예, 그렇습니다. 바다숲이 이제 대상지로 이제 선정이 되면 한 4년간에 걸쳐서 이제 해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조성 관리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년 동안이나 예, 4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큰 덩어리로 보면 한 3개 정도의 덩어리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조류가 잘 자랄 수 있는 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해조를 이제 심는다고 보면 되겠죠. 씨를 뿌리거나 심거나 바다 하는 그런 직접 심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사업이 추진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조성된 그런 해조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그런 큰 덩어리의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안도 바다숲의 경우에는 2017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해조류가 안도 연안에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연안 안반과 연계한 그 자연석 단지를 조성하거나 그리고 또 인공 어초를 투입을 함으로써 해조류가 잘 착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런 시설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연 안반도 이제 깨끗이 닦아줌으로써 이런 해조류 씨앗들이 잘 착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제 구성해 주도록 했습니다. 수중에 있는 연안 안반 같은 경우에는 전문 잠수인이 다이빙해서 들어가서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서 이제 안반을 닦아주는 그런 작업을 실시를 하기도 하였고, 연안 안반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들이 이제 썰물 때 노출된 안반에 직접 곡괭이와 끌들을 이용해서 아까 그 홍합 그 긁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도구를 이용을 해서 직접 이제 바위를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해조류 씨앗들이 잘 착생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이 적극적인 참여해 이런 작업도 실시를 했습니다. 일단 청소를 싹 하는 거군요, 우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조류가 잘 부착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조성을 한 이후에는 해조류를 직접 인공어초에 직접 해조류를 심거나 또는 주변으로 해조류 포자가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수중 저연승, 모조주머니 공법 등 다양한 포자 확산 기법을 적용해서 바다숲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성된 이후에는 이게 다 끝이 아니라 바다숲이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폐허구 등 이러한 이제 폐기물 수거 및 해조류를 직접 먹는 그런 생물들을 좀 제거를 해주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소라라든가 고등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관리 차원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저희들이
해조류를 먹는 그런 생물이라고 해서 제거해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만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이 또 수입원이 되기도 성비가 하죠.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한 그런 생물들은 다시 어민들한테 돌려드려서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4년에 걸쳐서 이러한 효과 조사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인 바다숲이 이제 조성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 공단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뭐 그냥 말이 쉬워서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라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도 해역에는 이중 도명이죠. 인공 어초가 또 설치가 됐고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떤 인공 어초를 투입하는지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현재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이용되는 인공어초는 80여 종이 넘습니다. 종류가요? 예, 굉장히 많은 종류가 이제 인공어초로 바다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선택 기준은 이제 뭐 그 해역의 수심이라든가 유속 등 다양한 환경 인자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어초들 중에서 그 적합한 어초를 해역과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환경 인자를 고려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어초 선정 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어초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초들이 이제 다양한 종류만큼 그 기능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바다숲 조성에는 해조류의 성장에 용이하고 그리고 어린 물고기들이 생활하기 적합한 어초들이 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도에서는 인공어초 와 함께 이제 자연석을 함께 이제 바다숲을 조성을 하였는데 자연석과의 그런 인공어초의 차이점을 보면은 인공어초의 경우에는 해조류 이식에 유리한 그 넓은 표면적을 갖고 있고 치어나 치패가 은신하면서 생활하기 좋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자연석보다 좀 더 다양한 수산 생물들이 모여서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네, 인공 어초라는 것도 진짜 저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안도의 바다숲을 조성한 지가 한 5년 차가 됐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변화일 텐데 실제로 안도 바다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체감을 좀 하시는지. 뭐 체감도 하고 어민들도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도 바다숲이 이제 작년에 20년에 그 이제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를 보면 조성 전보다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약 7배 이상. 그리고 저서 동물 생체량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이상 정도 이제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효과가 확실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역 어민분들의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역 어민분들을 대상으로 갯닦기 사업을 통해서 생산된 유용 해조류에 관해서 이제 컨설팅도 이제 해드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연소득이 전년 대비 한 2.6배 정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민들도 마을 그 협동 조합을 자체적으로 설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해조류를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도 하고 그리고 소득 창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보람이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소득도 있고 어민분들의 보람도 좀 되실 것 같고. 그러니까요. 또 다른 성공 사례가 있나요? 안도 말고도? 안도 말고도 여기 이제 전남도권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전체 남해 해역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 41개소에 대한 바다숲을 이제 조성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검은도 바다숲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이제 기억이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검은도, 이 검은도 주민들은 바다숲 조성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래서 사업이 보다 이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추고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조 자원의 양이 사업 전보다 사업 후가 한 10배 정도 상당히 증가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조간대 안반에 적용한 그런 돌김을 대상으로 한 포자 확산 기법을 적용을 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그런 소득이 1년새 차이가? 상당히 증가
한 것으로 돼 있음으로써 어민들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 만큼 결과가 또 확실하니까 또 뿌듯하시기도 하고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끝으로 바다식목일을 맞이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바다식목일 특집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아마 바다식목일을 처음으로 듣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많으실 거예요. 네. 저희 책임도 일부 있는 것 같긴 한데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제 황폐해져가는 우리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지정된 바다식목일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홍보와 이런 정보의 공유, 참여를 통해서 바다를 되살리고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리도록 저희들이 이제 해수부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 효과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깥 나들이 좀 많이 어려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가를 찾으시고 이러는 분들이 계신다면 갖고 간 쓰레기는 확실히 갖고 오시고 뭐 낚시 다니시는 분들 또한 낚시 도구를 갖고 가셨으면 잘 미끼라든가 뭐 이런 걸 잘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바다라는 것은 후손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정보 공유 또한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미래 세대의 그런 자산이라는 바다를 보다 효과 있게 그리고 잘 사업을 추진해서 질 높은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바다식목일 기념 이벤트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저희 사연들 중간중간 소개해드렸는데 모두가 기다리던 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방송 말미가 됐어요. 참 제작진분들이 사연이 정말 이렇게 많이 와도 괜찮은가 싶을 정도로 많이 와서 대상 4분을 고르는 게 참 힘들었다는 또 후문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연들 중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할 4분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톡톡. 대상 축하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대상 받으실 분. 첫 번째 분입니다. 사연을 좀 읽어드리면요. 바닷속 생물들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를 주워봤어요. 바람직하네요. 평소에 바다 코끼리를 너무 좋아하는 아들, 바닷속 생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네요. 바다식목일이 있다는 걸 어바웃 우리 동네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다고. 앞으로도 5월 10일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우리의 깨끗한 바다 쭉 있어주세요 하시면서 또 사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와,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비닐 쓰레기 주머니를 들고 쓰레기를 줍고 있는 모습 잘 담아주셨네요. 예,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귀여워. 쓰레기를 줍는 모습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기도 하고 참 귀엽기도 하네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대상. 자, 두 번째 대상 받으실 분도 공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동영상을 만들어주셨어요. 만들어주셨군요. 보겠습니다. 직접 제작한 동영상. 이렇게 파노라마 형식으로도 동영상을 또 제작해 주신 것 같아요. 바다야 사랑해 미안해. 그리고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대상을 받으실만 해요.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분은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을까요? 대상은? 자, 그리고 바다 생물들이 다치지 않도록 쓰레기는 no. 함께 지켜요. 하트하고 밑에 하트 어바웃 우리 동네까지 같이 나왔네요. 대상 받으실만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김보현님께 대상이 돌아갔고 세 번째도 만나보겠습니다. 신YJ님께서 그림 제목 바닷속 친구들 그림 내용 문어, 오징어, 불가사리, 상어, 조개, 날치 등 사이좋게 바다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 모습을 그렸습니다 하시면서 5살 유치부의 우리 김유현님께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에세이도 있어요. 또 있어요.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분은 에세이를 보내주셨어요. 세상에나. 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짧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A4 용지 2장 분량이고 밑에를 보면요. 바다는 또 하나의 우주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거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야, 참 에세이 2장 분량 저는 사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대단하십니다. 대상 축하드립니다. 예, 세 번째 대상이었어요. 마지막 대상 받으실 분은 하유 최민숙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캘리그라피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이번 기회에 바다식목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번 응모가 바다식목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야, 직접 또 캘리그라피를. 딸아이가 바다를 보고 있는 모습의 사진 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직접 쓴 캘리그라피 글씨를 합성해서 보냅니다 하셨는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요. 야, 대상을 받을 만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군요. 잘 뽑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푸른 꿈과 함께할 바다식목일로 한 걸음 더 가까이라는 인상 깊은 문구까지 대상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소개해드린 네 분께는 저희가 대상 선물 호텔 숙박권과 식사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속된 나머지 70분께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드릴 테니까요. 따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자, 오늘을 계기로 깨끗한 바다 또 풍요로운 바다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다식목일 특집 마치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